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정맥학회 충계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pelvic venous disorder의 새로운 SBP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신촌 세브란스 병원 영상의학과의 한기창이라고 합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메이서너 신드롬, pelvic congestion syndrome, 그리고 nutcracker 신드롬과 같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뢰 쓰고 있는 명칭들이 이런 명칭들로 인해서 어떤 해당 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게 만들어지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유발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메이서너 신드롬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로우 익스트리미티의 이디마를 유발할 수 있고 뭐 헤비니스 에이킹, 뭐 클라우디케이션, 뭐 스트라빙 등등의 전형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펠빅 컨제션 신드롬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크로닉한 펠빅 페인이 있을 때 이러저러한 다른 원인을 배제하고 남는 배제 진단이 보통 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넛크래커 신드롬은 어떻습니까? 레프트 리날 베인의 컴프레션에 의해서 생기는 주로는 플랭크 페인과 헤마츄리아를 유발하는 그런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 메이서너 신드롬에서도 그리고 넛크래커 신드롬에서도 크로닉 펠빅 페인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레프트 리날 베인의 어떤 컴프레션 등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베리코실 등은 이런 너크래커 신드롬 이런 범주에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한 펠빅 오리진의 엑스트라 펠빅 심텀, 즉 벌바베릭스나 이상한 부위에 에이티피컬하게 생기는 베릭스들은 메이서너 신드롬, 펠빅 컨제션 신드롬, 너크래커 신드롬 어디에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히스토리컬 노멘클렌처만으로는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펠빅 비너스 수도를 정확히 표현하고 전달하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진단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최상의 치료를 이어지지 못하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을 뿐더러 어떤 연구 차원에서도 어떤 서로 다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한다든지 혹은 어떤 엑스퍼트 간의 어떤 의견 교환에도 같은 질환에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리미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뭔가 논리 정연한 어떤 표준화된 분류 체계가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 SIR 미국 인터벤션 학회의 주도하에 리서치 컨센서스 패널 즉 엑스퍼트들의 컨센서스 베이스로 해서 이쪽 펠빅 비너스 디소더에 대한 리서치 프라이어리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이르렀습니다. 참여하는 분과는 인터벤셔널 레디올로지, 베스쿠라 서저리, OBGYN, 플레볼로지였습니다. 이게 이니시션이 돼서 여기에서 논의했던 과제는 이 기본적인 펠빅 비너스 디소더의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티어의 정립과 함께 이런 각각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분류해낼 수 있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의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년의 노력 후에 American Venous and Lymphatic Society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총 9개 국가의 다양한 분과에서 참여를 하여서 Symptoms, Varices, Pathophysiology Classification, 즉 SVP 클래시피케이션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SPP 클래시피케이션은 있는 그대로 펠빅 비너스 디소더의 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요체가 되겠습니다. 세 개의 도메인이고 S는 심пт음의 S가 되겠고 V는 베릭스가 생기는 그 부위를 칭하게 됩니다. 크게 베릭스가 생기는 부분은 리날 하일럼, 펠비스의 비너스 플렉서스, 펠빅 엑스트라 펠빅 베인 그리고 하즈의 베인이 되겠는데 하즈의 베인은 SPP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다루지 않는 베릭스의 부위가 되겠습니다. P는 패소피지올로지로서 세 개의 서브 도메인으로 이루어지는데 A, 아나토미의 A, 히모다이나믹 애브노멀리티 H, 이티올로지의 E가 있어서 P 다음에 A, H, E로 기술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하지의 SIP 클래시피케이션의 EAP와 상응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BP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SBPAHE로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SBP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주로 symptom과 베릭스는 SBP 클래시피케이션은 4개의 존으로 나누어 구분하게 됩니다. 먼저 존 1은 레프트 리날 베인과 관련이 있어서 증상은 플랭크 페인과 헤마트리아, 그리고 베릭스는 리날 하일럼 쪽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존 2 같은 경우는 고나달 베인과 일리악 베인, 인터널 일리악 베인과 연관이 돼서 펠빅 비너스 플렉서스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해당 부에 베릭스가 생기고 주로는 크로닉 펠빅 페인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존 3의 경우는 펠빅 오리진, 엑스트라 펠빅 베인, 펠비스와 연결된 엑스트라 펠빅 베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심틈은 벌바 그리고 스크로탈 페인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클라우디케이션이 생길 수가 있고 베릭스는 벌바 혹은 베리코실 이상한 부의 베릭스로 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존 4 Low Extremity Deep and Superficial Vein인데 이 부분은 주로 SIP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P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3개의 서브 도메인 아나토미, 히모다이내믹스, 이티올로지가 반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P, A, H, E로 표현을 하게 되고 아나토미를 보시면 SBP 클래시피케이션 다뤄지는 것은 IBC, LRV에서 Left Renal Vein 그리고 GB, 고나달 베인이고 좌우 혹은 양측을 표현하게 되고 Common Iliac Vein도 좌우 양측, External Iliac, Internal Iliac, 공이 좌우 양측을 분류해서 표기하게 돼 있고 PELV, pelv라고 해서 이는 Pelvic Escape Vein, 구체적으로는 인귀날, obturator, pudendal 또는 gluteal vein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히모다이내믹스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직접적으로 어떤 비너스 스트럭처가 컴프레션 되거나 옵스트럭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혹은 어떤 부차적인 비너스 올라간 엘리베이티드 비너스 프레셔 트랜스미션으로 인한 리플럭스에 문제가 있으면 R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혈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prior thrombotic 에피소드가 있는 경우는 T로 기술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NT, 컨제너탈하게 있는 경우는 C로 표기를 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본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한눈에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요. SBP, 다시 말씀드리지만 S는 symptom, B는 베릭스, P는 패소피지올로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S0는 증상이 없는 경우, S1은 renal, S2는 chronic pelvic pain에 이 되겠고 S3는 extra pelvic symptom이고 거기서 또 A, B, C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이 두 표를 보시면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베릭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4개의 베리셀 레저버가 있다고 했는데 로우 익스트리미티를 제외하고 없는 경우 V0, 1은 renal hyla, V2는 pelvic varus, V3는 pelvic original extra pelvic varus로서 제니탈이나 혹은 하지와 연결되는 엑스트라 펠빅 베인을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서피지올로지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약어를 사용하게 되고 옵스트럭션 또는 리플럭스, 스럼보틱 논스럽틱 컨제네탈 이것을 다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SBP 클래시피케이션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의뢰 사용하고 있는 이런 히스토리칸, 역사적으로 대대로 쓰고 있는 이런 신드롬을 재해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넛크래커 신드롬이고 플랭크 페인과 헤마트리아가 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레프트 리날 베인이 SMA와 에어타 사이에서 심하게 컴프레션 되어 있어서 넛크래커 신드롬에 의심되는 환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은 그리고 플랭크 페인이 국한되어 있어서 S에서 리날 쪽의 문제이니까 S1, 베릭스는 리날 하일럼 주변이니까 V1, 그 다음에 패스폴로지 P는 AHE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다음과 같이 left renal vein 그리고 눌리는 거기 때문에 O가 들어가고 혈전은 없기 때문에 NT로 이렇게 SBP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펠빅 컨센션 신드롬은 어떨까요? 크로닉 펠빅 페인이 있던 환자이고 양측의 오바리언 베인의 리플럭스가 문제가 됐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크로닉 펠빅 페인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S2가 될 것이고요. 베릭스는 펠빅 베인의 베릭스, 즉 고나달 베인과 마이오미트리얼 베인이 베릭스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V2가 되고
패소필로지의 아나토미는 양측 오바리언 베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BGV로 표현하고 리플럭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R, 혈전은 관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스트롬보틱 NT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메이서너 신드롬이고 레프트 익스트리미티에 이디마가 있던 환자입니다. 주로 이제 로우 익스트리미티 관련해서는 SIP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증상 같은 경우는 SBP 안에 로우 익스트리미티 이디마의 증상 관련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0고 베릭스도 사실 있지는 않은 환자가 되겠죠. 그래서 V0가 되고 그다음에 패서피지올로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레프트 커먼 일리악 베인 LCVI, 라이트 커먼 일리악 아터리와 버티브럴 바디에 눌리기 때문에 옵스트럭션에 O가 들어가고 혈전은 없던 환자이기 때문에 NT로 표현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지와 관련된 경우는 SIP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경우고 다음과 SIP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본 환자의 컨디션을 표현했고 두 개는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크로닉 펠빅 페인이 있던 환자이고 레프트 리날 베인이 컴프레션 되어 있고 동반해서 레프트 오바리언 베인의 리플럭스가 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기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상은 크로닉 펠빅 페인이기 때문에 S2가 되겠고요. 베릭스 같은 경우는 레프트 리날 베인의 컴프레션에 의해서 리날 하일럼 쪽에 생기고 이렇게 고나달 베인과 마이오미트럴 베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바리언 베인이겠죠. 그래서 V 리날 하일럼 1번, 펠빅 베인 2번이 되겠고요. 패서피질리는 AH2를 표현하는데 먼저 레프트 리날 베인 LRV 눌린 거기 때문에 O, 혈전이 없기 때문에 NT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아래쪽은 레프트 고나달 베인 LGV고요. 이런 컴프레션에 의해서 엘리베이트 비너스 프레셔의 트랜스미션으로 인해서 생기는 리플럭스이기 때문에 R로 표현하게 되고 혈전이 없기 때문에 NT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SBP 클래시피케이션을 충분히 이해시켜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도 사실 공부를 해서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은 좀 헷갈리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SBP 클래시피케이션 이 논문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찾아서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다행히 iOS와 안드로이드 베이스로 해서 이 SBP 클래시파이어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환자가 있을 때 SBP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명명법, 기술법에 따라서 증상과 베릭스와 패소피지올로지에 관한 것들을 하나 둘 차근차근 입력을 하게 되면 결과로 이렇게 자동으로 출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컨셉만 이해하면 각 실제 내가 보는 환자에서 적용하는 것은 또 그리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SBP 클래시피케이션은 S 심텀의 S와 베릭스의 V 그리고 패서피지올로지에서 어나토미와 히모다이내믹스 이티올로지의 AHE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V에 따라서 그 밑에 아래 첨자로 이런 추가 기술을 해주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펠빅 비너스 디소더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로 다른 병태 생리를 가지고 있지만 유사한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같은 패솔로지임에도 불구하고 임상 양상이 다르게 프레젠테이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히스토릭 신드로믹 노멘클러처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정확히 해당 환자의 병태 생리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최상의 연구 결과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연구 측면에서도 어떤 엑스퍼트 간의 의사소통이라든지 결과를 리포트할 때 어떤 통일성 면에서 굉장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환자의 상황에 맞게 차별적으로 분명히 그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SBP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SBP 클래시피케이션은 복잡합니다. 펠빅 비너스 디소더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이 같은 복잡성을 띠는 것 같고요.
이 SIP 클래시피케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복잡하고 과연 이걸 사람들이 사용할까라는 그런 퀘스천이 있었는데 현재 널리 쓰이는 것으로 보건데 SBP 클래시피케이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어떤 이 학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아마도 이러한 SBP 클래시피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중증도라든지 예후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벨리에이티브 성격의 툴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